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이런 부분들은 뭐 다시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좀 하나 풀어보고 갈게요. 그 4페이지에 8번 한번 가봅시다. 8번. 자,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나와 있는 요 의미를 해석하는 거지, 그치? 요거는 우진이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우진아, 요렇게 써 있잖아, 그치? 그럼 그랬을 때 요거를 전개해라 그러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대로 그럼 요 의미를 그대로 따라 써볼까? 어떻게 써야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어 그치 하고 플러스 맞죠? 이렇게 쓰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 요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쓰세요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쭉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전개시킬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 요구하는 것만 찾으면 되잖아. 아, 예담이가 둘이구나. 김예담. 자, 여기서 x의 개수만 찾으면 되잖아, 예담아, 그지? 그러면 다 전개하지 말고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x의 개수만 찾는다.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x 항이 뭐 나오겠어요, 여기서? 플러스 6인가요? 요거 전개시켰을 때 x의 개수가 플러스 6인가요? 아니요. 마이너스. 요거 전개시켰을 때 근데 x의 개수가 진짜 있어요? 이거 없죠, 그죠? 이거는 4차항, 2차항, 상수항만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x항이 안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안 나올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요거를 전개시켰을 때 x항이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3x. 그쵸? 요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3x가 나오겠지. 근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플러스 3x 이렇게 x항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전개시켰을 때 x항은 뭐가 나올까? 얘는 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요렇게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얘를 전개시켰을 때 x항은 어떻게 나올까요? 봐봐. 마이너스.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x 한번 나오고, 요렇게 해서 또 마이너스 x 한번 나오고, 그쵸? 합쳐서 뭐야?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다 전개해봤자 x항은 요거랑 요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따라서 x의 개수는 5번 1이다. 그치?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요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 쓰시고, 그 다음에 전개시킬 때는 필요한 부분만, 다 전개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찾으면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는 거는 그것만 찾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이 공식들은 우리 계속 시험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암기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이게 계산이 약간 복잡해가지고 잠깐 풀 시간을 줄게요. 15번. 자,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죠? 답 한번 찾아봅시다. 15번.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혹시 계산하다가 틀린 부분이 있나 잘 확인해 보세요. 우선 요 놈을 전개시킬 거니까 앞에 괄호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이고요. 뒤에 거 전개하는 거, 요거 전개하면서 많이 틀렸던데, 요거 전개하면은 64x 세제곱이고, 두 번째 항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3 곱하기 4x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48x 제곱, 그 다음은 플러스 12x,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이거를 전개했을 때 x의 개수만 먼저 뽑아보자. x의 개수. 자, x항이 나오려면 어때야 되느냐? 얘랑 상수항이랑 만나면 x항 한번 나오죠. 그쵸? 그럼 여기서 개수만 뽑으면 마이너스 2a가 나올 거고, 또 x항, 그러니까 1차항이 나오는 경우가 또 언제 있냐면 a제곱하고 12x가 곱해졌을 때도 1차항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x의 개수는 플러스 12a제곱이죠. 그럼 얘네 둘이 합쳤을 때 그 값이 지금 52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서 a 값을 좀 추려봅시다. 자, 2로 나눌게요. 6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6은 0이니까
얼마 하면 되니? 이게 2하고 13이니까 요게 1, 6 하면 되겠네.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6분의 13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아마도 마이너스 2일 것 같긴 한데 아직 확실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x제곱의 개수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x제곱의 개수면은 누가 만나야지 x제곱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x제곱하고 여기 상수항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개수가 한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1차항 여기서의 1차항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24a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상수항 여기서의 2차항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48a 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241이 되면 된대. 그죠? 여기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이거를 또 2차 방정식 풀지 말고 어차피 후보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둘 중에 하나가 확실히 a 값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2를 어떻게 보면 될까?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식이 성립이 된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2가 a 값이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a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192죠. 192. 그러면 마이너스 240이 나오네요. 그쵸? 241 나옵니다.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2구나. 이게 맞구나 생각하면 되죠. 굳이 뭐 6분의 13 안 넣어봐도 되겠지. 자,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왔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수종아 이거를 전개시켰을 때 x 4제곱이 나오는 경우가 2번 있거든요. 자, 얘랑 누가 만나면 x 4제곱이 될까?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48x하고 만나면 x제곱하고 만나면 자, x 4제곱의 개수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48이라는 개수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치 요렇게 만나가지고 플러스 128a 요렇게 만들겠죠. 그쵸? 이게 그럼 x 4제곱의 개수인데 우리는 a 값이 얼마라는 걸 알아요? 구했네 저기?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25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슬기 얼마야 이거? 그렇지. 마이너스 304가 최종적인 답이다. 그치?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보기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한번 풀어가지고 답이 안 나와. 근데 이런 게 막 첫 번째 장에 있어. 그럼 막 시험 보다가 여러분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도 해야 되고 자 적어도 나는 알아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틀렸을 때 답이 없었을 때 다 지우고 다시 안 풀고 틀린 과정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못 알아보게 써놓으면 답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자, 18번 문제는 방법만 얘기하고 지나갈게. 요거는 뒤에 단원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자, 18번 문제처럼 이렇게 괄호 4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항상 출발을 예린아 어떻게 하더라? 그럼 공통 부분이 생기게 하려면 이 4개의 괄호를 일단 둘씩 짝을 지어야 되잖아. 어떻게 짝 지으면 되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그치. 요렇게가 짝이 되고 나머지 둘이 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둘씩 짝짓기를 해가지고 전개를 먼저 시키는 유형인데 그 짝을 짓는 기준은 상수항의 합이 마이너스 1과 5 더하면 플러스 4잖아. 그치? 그다음에 요거랑 요것도 둘이 더하면 플러스 4잖아. 상수항의 합이 같은 애들끼리 짝을 지어가지고 그 짝들끼리 먼저 전개한다. 그러면 공통 부분이 보이고 그거를 치환해서 전개하는 모양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짝짓기 하는 유형이다. 그 괄호가 4개 있을 때는. 자,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라인은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에 관련된 얘기들이죠. 요것도 이제 계속 우리 시험 보고 있으니까 공식들은 알고 있을 거고 자, 2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1번 문제. 준혁아 21번 문제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식이 나오잖아. 이거는 출발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맞아요. 우리가 찾고 싶은 모양이 요 모양이거든. 그치? 그래서 요 모양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주어진 식을 x제곱으로 한번 나눠야 돼. 그치? 자, 그럼 얘를 x제곱으로 나누면 준혁아 어떤 모양의 식이 돼? x제곱? 11 플러스 x제곱. 그렇지. 자, 요런 모양의 식이 되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1은 이항시켜가지고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은 11이다. 요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미 얘는 처리됐어요? 아니네. 자, 여기서 그럼 이 우리가 찾고 싶은 식도 두 묶음으로 가야 되겠지. 그지? 건우야, 어떻게 둘 묶어서 구할까? 요걸 활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요렇게 둘의 값을 한번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치.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얘의 값을 구하고 이렇게 두 묶음으로 갈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요 놈의 값을 찾는 거는 쉽죠? 요 놈의 값은 이 식을 뭐 해버리면 찾을 수 있을까, 세번아? 제곱해버리면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통째로 제곱을 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제곱해버리면 좌변이 뭐가 돼, 세번아? 뭐라고요? 이거를 제곱한 게 이거랑 똑같은가요? 안 똑같죠? 안 똑같아요. 가운데 뭐가 생겨요? 2가 생기지. 2 생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치. 그것이 11의 제곱 121과 같은 거지. 그치? 맞지? 자, 그러므로 저 가운데 생기는 2를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 얘 넘겨주면 자, 이 앞부분의 값은 세분은 얼마다? 그치. 119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쵸? 119 찾았어. 자, 그러면 예슬아, 이제 요 뒤에 거 있잖아. 요 놈의 값은 이제 어떻게 찾을까요? 앞에 거는 얘를 가지고 시작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얘는 이걸 가지고 얘를 찾는다기보다는 얘를 가지고 얘를 표현하는 게 편하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놈의 값을 뭐 K라는 식으로 하나 잡아놔. 그러면 예슬이 머릿속에 이 관계식은 떠오르잖아. 이 곱셈공식 변형 중에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 이게 x 마이너스 x분의 1을 뭐 한 다음에 뭐 붙여야지.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그지? 플러스 2를 붙이면 얘랑 똑같아 라는 건 떠오르잖아. 그쵸? 그러면 요 놈의 값을 K라고 잠깐 잡아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서 요 좌변의 값은 지금 11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K로 잡았으니까 11은 K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맞죠? 자, 그럼 넘겨서 계산하면 K 값이 두 개 나온다, 얘들아. 뭐랑 뭐가 나오죠? 맞아요? K 제곱이 9잖아. K 값은 뭐지 그러면?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K는 3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린아 K가 3일까 마이너스 3일까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찾으면 돼요? 그쵸. 요 조건을 가지고 찾으면 되겠지. X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슬기야 X가 클까요? X분의 1이 클까요? X가 지금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래. 그러면 X가 커요? 아니면 X분의 1이 커요? 가 커요? 뭐 그냥 예를 들어봐. 0이랑 1 사이에 있으면 그냥 뭐 2분의 1, X가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X분의 1은 얼마가 돼요? 2가 되잖아. 누가 커?
x분의 1이 더 커요. 그러니까 x보다 x분의 1이 더 커. 그치? 그러면 예담이 정예담. 자, 요거는 x보다 x분의 1이 더 크니까 이 밑줄근 k값은 양수란 얘기, 음수란 얘기? 음수란 얘기. 0보다 작단 얘기. 그럼 아까 k값 3이랑 마이너스 3 중에 누가 찐이야? 마이너스 3. 얘가 진짜인 거죠. 얘가 진짜.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끝났죠? 우리는 이제 얘랑 더한 값을 찾는 중이었으니까 준혁아 답이 뭐다? 116. 그치, 116이 답이 되는 겁니다. 116. 그렇죠? 116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이거는 뭐 워낙 RPM에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풀어봤던 문제인데 그래도 과정이 쉽진 않으니까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22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아, 그래도 예전에 풀어봤던 문제라서 잘 맞춘 친구들도 있고 중간 과정이 좀 길어가지고 우선은 x 플러스 y가 2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6이다 그랬으면 이런 곱셈 공식 변형 문제에서 늘 필요한 건 x 곱하기 y거든요. 그쵸?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가 항상 기본이니까 이놈을 먼저 찾고 가야 돼. 그래서 요 놈을 찾기 위해서 변형 공식 얘부터 쓰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키면 6은 4 마이너스 2xy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xy의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놈이 마이너스 1인 거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짜는 거지. 우리가 x7제곱 플러스 y7제곱의 값을 찾기 위해서 x3제곱 플러스 y3제곱이랑 그리고 x4제곱 플러스 y4제곱의 값 이걸 활용해서 일단 7제곱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이거랑 이 위에 게 똑같진 않지만 얘를 전개했을 때 얘가 들어가 있을 거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일단 요 각각의 값을 구해가지고 이 식의 값을 활용해서 풀어볼 겁니다.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역시 변형 공식 한번 쓰면 x 플러스 y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 괄호 x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그대로 내가 아는 값들을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인가요? 그러면 14 이렇게 나오죠. 그죠?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은 14고요. 자, 그 다음에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은 제곱의 제곱꼴이니까 이거를 통째로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x제곱 y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요 놈이 지금 6이었죠? 여기 6이었으니까 36 마이너스 2 해가지고 3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의 값이 14고요. 이 부분의 값이 34인데 자, 얘네들을 전개시키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전개시키면 x7제곱 플러스 x3제곱 y4제곱 플러스 x4제곱 y3제곱 플러스 y7제곱 이렇게 돼. 우진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진아 이걸 우리가 x7제곱 플러스 y7제곱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이제 요거 두 개잖아. 그치? 요거 두 개를 x 세제곱 y 세제곱으로 묶어갖고 쓰면은 요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지금 이거의 값을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거 전체가 14 곱하기 34인 거지. 그치? 근데 14 곱하기 34가 얼마나 슬기야? 그치? 476.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 이항시켜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여기가 얼마인가 생각해보면 요거는 xy의 세제곱이니까 요거의 세제곱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거는 얼마야? 2잖아.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2만 넘기면 답인 거죠. 그쵸?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답은 478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7제곱 플러스 7제곱은 이렇게 요 놈과 요 놈을 각각 구해서 그걸 곱한 식을 활용해서 찾는다. 자, 넘어가 봅니다. 다음 7페이지로 가서 7페이지에서는 이제 곱셈 공식들이 제일 요런 거 변형 공식 중에 문자 3개짜리 특히 여기 지금 유형 6의 요 공식은 이 안에 있는 부분을 변형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죠? 요 부분을 바꾸는 게 옆에 있지. 그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하고 같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같이 활용해가지고 문제 풀어주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유형 7에 2번에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K이다라는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경우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아니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야 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푸는 경우 있죠, 그렇죠? A 플러스 B를 K 빼기 C, B 플러스 C를 K 빼기 A, 그치? 이렇게 바꿔가지고 푸는 경우가 있다.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28번 문제거든요. 2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가보면 일단 처음 출발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서 준혁아 좌변 아니 왼쪽 식은 뭐 해주면 좋아요? 통분. 그럼 얘를 통분시켜주면 x, y, z 분의 x, y 플러스 y, z 플러스 z, x 얘가 2인 건데 그 중에 이 부분이 지금 8이잖아. 이 부분이 8이니까 이 윗부분이 예리는 얼마구나? 그치 16이구나. 여기까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136입니다 라는 식이 있잖아.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그냥 막 전개시킬 수도 있겠지만 자 그냥 전개시키는 것보다는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을 k라고 정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지만 그 값을 k라고 정해놓고 푸는 게 조금 더 쉽다 이거예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k라고 하면 그러면 이걸 할 수 있거든. 자, x 플러스 y를 요거를 슬기야 뭐라고 바꿔 쓰는 게 가능해. 얘를 이용해서. 그치. k 마이너스 g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것도 얘도 k-x 이렇게 바꾸고 그치? 얘도 k-y 이렇게 바꾸면 그래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이 k에 대한 3차식 형태가 되기 때문에 더 우리가 다루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런 식을 하나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전개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걸 전개시키면 세번이가 해볼까? 자, 이거 K를 이제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맨 앞에 K 세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에 K 제곱의 개수는 뭘까요? 그치, 요렇게 해가지고 K 제곱 붙이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K의 개수는 이제 K 한 번, 나머지 X, Y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어떤 모양일까? 이거부터 쓸까? 요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x, y, z.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바꾸고서 전개하는 게 조금 더 다루기 편해지는 거예요, 식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들을 쭉쭉 집어넣어 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얘를 우리 k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게 k가 되는 순간, 얘를 k라고 하는 순간, 이 앞에 거랑 얘가 어떻게 돼버려? 이것도 k세제곱이고, 이것도 k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자,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거, 요거 x, y, y, z, z, x, 요거 16이었기 때문에 16k,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8, 이것만 남지, 그지? 16k 마이너스 8만 남았다. 근데 그 값이 136이었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김예담 K는 얼마일까? 얼마라고요? 어. (16K가) 144 아닌가요? K는 144 나누기 16 얼마? 49? 아니 144 나누기 16 했는데 40분 너무 크잖아.
여기 써놨어. 9입니다. 9.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9예요. 그러면 끝났네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요거 찾으면 되겠네. x제곱, y제곱, z제곱의 합 찾으면 되겠네. 자, 우진아,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에서 뭐 뺀 거? 2 안 붙여요? 2 붙여야지. 2 xy yz zx 뺀 거지, 그치? 자, 그럼 근데 방금 요게 9라고 찾았으니까 9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6, 32를 빼는 거죠, 그쵸? 그래서 81 마이너스 32, 답은 49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K로 잡고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 이렇게 놓고 푸는 거, 요거를 좀 주의해서 기억해 주셔라.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요거는 이제 곱셈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숫자 계산을 하는 건데 8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31번은 방법만 좀 찾아볼게요. 방법만 얘기할게요. 31, 32 둘 다. 자, 31번 같은 문제 우리 건우가 한번 대답해 볼까? 이렇게 생긴 식을 만났을 때 건우야 어떻게 출발하는 거였죠? 아이디어를 짜내봐. 어떻게 했더라 이거? 맞아요. 이 식이 쫙 전개가 잘 되게 만들려면 앞에 1-2분의 1이 꼭 필요해. 그치? 맞죠? 그래서 1-2분의 1을 내가 여기다가 하나 곱해주고 싶어요. 근데 1-2분의 1만 그냥 곱해도 괜찮나? 아니죠. 이게 꼭 필요해가지고 얘를 곱하지만 이놈의 값이 지금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2분의 1을 내 맘대로 곱한 거니까 건우야 앞에 얼마도 같이 곱해야 돼? 2도 같이 곱해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2 괄호 1-2분의 1을 이렇게 붙여주고 시작하는 거죠. 요 놈을 앞에다 이렇게 하나 곱해주고 우변은 그대로 두면 되죠. 우리는 좌변을 바꾼 게 아니야 지금. 좌변 전체 값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놈을 딱 붙여주면 그때부터 이제 얘가 어떤 시동을 걸어주는 거지. 그치? 요렇게 합차공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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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차공식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2번. 예린아, 이거는 32번 문제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어떤 숫자들이야, 이 숫자들이? 딱 봤을 때 3, 5, 17, 257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라고요? 아, 소수들인가요? 소수인가? 그렇긴 하네. 소수긴 하네. 그거 말고 공통점 없나요? 혹시 알겠는 사람? 준혁아, 요 3, 5, 17, 257의 공통점 알겠어요? 모르겠어? 그럼 뭐 이 문제를 푸는 어떤 아이디어 어떻게 풀라고 나온 문제일까? 건우 알겠어? 잘 생각해봐. 우리가 방금 전에 31번 문제에서 요런 패턴의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요런 패턴이라고 하는 건 합차 공식을 연달아 써가지고 푸는 문제 패턴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어떻게 좀 바꿔주면 좋을까요? 요 3, 5, 17, 257의 공통점은요 2의 거듭제곱에서 1 차이 나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3 같은 거는 4 빼기 1이고요 5는 4 더하기 1이죠 17은 16 더하기 1이죠 근데 16이 2의 4제곱이잖아 257은 256 더하기 1이죠 근데 256도 2의 8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들은 2의 거듭제곱하고 1 차이 나는 애들이야 그래서 3을 2의 제곱 빼기 1로 보라는 거고 5를 2의 제곱 더하기 1로 보라는 거고 17은 2의 4제곱 더하기 1로 보라는 거고 257은 2의 8제곱 더하기 1로 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죠. 그죠? 합차 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답도 그냥 보인다, 그지? 예린아 답이 얼마일까? 해볼까요? 자, 요렇게 둘이 하면은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죠? 요렇게 하면 뭐야, 예린아? 이렇게 하면 2의 8제곱 마이너스 요렇게 하면 2의 16제곱 마이너스 거기다 플러스 1 했네? 그럼 쓱쓱 지워지고 그냥 답은 n은 뭐가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야. 그치? 처음에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때 이렇게 2의 거듭제곱 빼기 1이나 2의 거듭제곱 더하기 1의 모양이구나 이거를 눈치를 채야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안 그러면 뭐 노가다 해야죠. 근데 노가다에서 풀기에는 너무 커 숫자가. 그치? 자,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옆에 라인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는데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만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옆에다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34번 문제가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직육면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직육면체. 이 직육면체에 관련된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4가지 정도 있다 그랬지? 자, 직육면체에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자, 그때 이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것이 1.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 그 다음에 2번 건널비, 직육면체의 건널비. 그리고 3번 대각선, 부피 먼저, 부피. 그리고 4번이 대각선. 자, 이것들을 A, B, C에 대한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면 직육면체 문제들은 어렵지 않다 그랬죠. 자, 먼저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예슬아 뭐더라?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 직육면체 모서리가 총 몇 개죠? 12개지, 그치? 이렇게 12개잖아, 그쵸? 그러면은 내가 여기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A랑 길이가 똑같은 게 몇 개? 4개. 그치? 이거를 B라고 하면 B도 4개, C도 4개지, 그치? 그래서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은 4로 묶는 거죠. 자, 요게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고요. 그 다음에 건널비는, 정예담 건널비는 2 괄호 그렇지. 2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요게 건널비를 나타내는 식이고, 자, 그 다음에 우진이 부피가 제일 쉬워. 이건 모르면 안 되는데. 이게 부피.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직육면체 부피. 가로 세로 높이를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우진아? 그거 곱하는 거야 그냥. 그럼 뭐라고 쓰면 돼? ABC, 그치? ABC 이렇게 쓰는 거고. 자, 건우야, 대각선. 여기서의 대각선은 요 가장 긴 대각선 말하는 거죠, 그쵸? 이 직육면체 이렇게 관통하는 가장 긴 대각선. 이거 식으로 뭐라고 쓰지, 건우야? 이래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뭐였더라? 준혁이 알 것 같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 뭐가 빠졌어? 루트. 그렇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바로 요 관통하는 대각선의 길이였다. 약간 그거죠?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3차원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루트하고 세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제곱 빠졌다. 요렇게 그치 써주면 된다. 그래서 요거 까먹지 말고 직육면체 문제는 요것들만 있으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나눗셈이죠. 다항식의 나눗셈. 기본적인 나눗셈은 뭐 한두 번만 해보면 잘 할 수 있는데,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죠. 나눗셈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치? 보통 이제 우리가 뭐 fx를 x-알파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가
are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나눗셈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거를 한 줄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치? 항상 나눗셈 당한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 그랬지, 그치? 꼭 1차식으로 나눈 게 아니더라도 A라는 식을 B로 나눠가지고 몫이 Q가 나오고 나머지가 얼이 나왔습니다 하면 이렇게 한 줄 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들을 대부분 풀어내는 거지. 그래서 이걸 잘 써야 그 뒤에 나머지 정리까지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는 4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2번 문제. 여러분이 만약에 42번 문제를 시험보다 딱 만났어. 그러면 우리 건우는 42번 문제를 만났으면 어떻게 시작을 할래요? 어떻게 해볼 거야? A제곱이요? X제곱을. 자, 건우가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게 4차식이잖아. 그러면 4차식에서 차수를 계속 낮춰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건우 말대로 요거를 이항시켜가지고 X제곱이 4X-2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X의 4제곱은 건우야 뭐랑 똑같을까? 요거랑 같겠지, 그치? 자,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어서 차수를 일단 4차에서 3차로 낮추고, 그치? 또 x 세제곱은 건우야 뭐랑 같을까? 4x제곱 마이너스 2x랑 같겠지, 그치? 그럼 또 이거를 대입해서 또 3차를 2차로 낮추고 또 이거를 대입해서 2차를 1차로 낮추고 이렇게 차수를 낮추는 풀이도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하고 또 다른 풀이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또 다른 풀이가 뭐냐면 나눗셈을 활용하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요 4차식 있죠? 요거를 있죠? 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2차식으로 나눗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나눗셈의 상황을 식으로 쭉 써보면 이놈의 값이 0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이 나오거든요. 자, 나눗셈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자, 여기다가 예린아 뭐라고 써야 되죠? 2x제곱이라고 써야 되죠, 그죠? 그럼 2x제곱을 여기다 쫙 곱하니까 여기 뭐가 될까? 그렇지,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빼면 없어지고 여기 뭐가 될까? 마이너스 x제곱이고 이 뒤에 것들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렇게 써질 거고 자, 그러면 또 여기를 보면서 여기하고 여기를 보면서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니까 자, 빼면 어떻게 돼?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이 나눗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4차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나왔냐면 2x제곱 빼기 1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요놈 곱하기 2x 제곱 빼기 1 요렇게 몫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나머지 플러스 3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의 값이 0인 걸 알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가 0이잖아. 그죠? 요거의 값이 0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을 0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만큼이 통째로 다 뭐가 돼버려? 0 돼버리죠. 그쵸? 그래서 이 식의 값은 3이야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지. 그치? 나눗셈을 활용해서 푸는 게 이럴 때는 좀 더 편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나눗셈을 직접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눗셈을 때려버리는 게 더 편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요 놈이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 있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4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4번 하기 전에 유형 12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보자. 이거 우리가 나눗셈을 했을 때의 상황을, 자, fx를 x-a,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이때 하고 나누었을 때, 그럼 요때의 상황은 이렇게 써야 되죠. fx는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으니까 요거 곱하기 qx, 그리고 이제 그때 몫을 r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랑 뭘 비교하는 거냐면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fx를 아까는 얘로 나눴고 지금은 얘로 나누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fx를 자 이렇게 먼저 쓰고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세보나 요 위에 줄에 있는 요식하고 비교해 보자면, 그치? 자, 요거 요렇게 비교해 보자면 지금 여기 자리가 요걸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a가 곱해진 거죠, 그쵸? 그렇다면 여기 자리를 뭐라고 바꿔 써야지 적당할까요? 맞아요. 그쵸? 요 앞부분에서 곱하기 a가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뒷부분에서는 나누기 a가 추가가 돼야, 그래야 전체 값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곱하기 a만큼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그럼 여기를 a분의 1qx라고 써주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의 식은 똑같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맨 끝에 붙어있는 나머지 이거는 우진아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리고 그대로 요렇게 써준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자 얘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가 이걸로 나누게 되면 요렇게 변한다는 거, 그치?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조립제법 같은 거 할 때도 옆에 있는 문제처럼 그런 거 할 때도 우리가 뭐 x-3으로 나누는 거나 2x-6으로 나누는 거나 이럴 때 결과물이 달랐잖아, 그치? 몫이 바뀌죠? 그거를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지 써먹을 수 있다. 자, 먼저 44번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풀어봅시다. 44번. 일단 그러니까 나눗셈의 상황을 한 줄의 식으로 쫙 쓰시고 그 다음에 변형된 상태의 몫과 나머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거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쓰고 나서 또 밑에다가 똑같이 또 xfx를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목 나머지 이렇게 쓰고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나도 풀면서 헷갈리고요. 잘못된 표현이죠, 그죠?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 이 qx라고 하는 거는 fx를 2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고 부르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거는 다른 상황의 몫인데 이때의 몫을 이때의 몫이랑 똑같이 보자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 첫 번째 줄의 식만 완성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요런 모양으로 이제 차차차 바꿔가야 되는 거야. 요런 모양으로 바꿔갔을 때 그때 요 자리에 올 식이 뭘까? 그게 그러면 몫이 되는 거고요. 그때 요 자리에 올 식이 뭘까? 이걸 찾으면 요게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에서 출발해서 푸는 건데, 일단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여긴 fx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xfx잖아, 그치? 그럼 이 식 전체에다가 일단 x를 한번 곱하는 게 맨 처음 할 일이에요. 그럼 x를 한번 쫙 곱해주면은 xfx, 그 다음에 여기는 2x-를 그대로 두고요. x를 여기다 곱할게요. 요렇게 곱할게요. xqx, 그리고 나머지 r에다가도 x가 한번 곱해져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rx. 자, 그런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은 일단 여기가 x-2분의 1이 돼줘야 되니까 여기 있던 2x-1에서 2라는 상수를 뽑고 싶죠, 그죠? 2를 뽑아내. 2를 뽑아내면 자 x-2분의 1로 바뀌고 그 뽑아낸 2는 뒤쪽에 붙이겠습니다. 그다음에 2x, qx 요렇게, 자 요렇게 됐어요. 그럼 이 모양이 지금
얘를 얘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린아 여기 요걸 몫으로 보고 요걸 나머지로 봐도 될까요? 될까요? 그러면 답이 없네요. 그죠? 자, 이걸 몫으로 보고 이걸 나머지로 본다의 문제점이 뭘까요? 슬기 알겠어? 요걸 몫이라고 하고 요걸 나머지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분명히 배운 내용 중에 있거든요. 지금 이걸로 나눈 상황이잖아. 이게 몇 차식이야, 슬기야? 1차식이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반드시 어떤 모양이어야 돼요? 상수항이어야지. 무조건 나누는 식보다는 나머지의 차수가 낮아야 정상이잖아. 근데 이걸 나머지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얘는 아직 1차식 모양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약간 어려워. 요 부분이 약간 어려워. 이 all x라는 애를 x-2분의 1로 나눈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봐봐. 자, 이 all x라는 녀석을 요 녀석을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을까? all 붙여놓고요. x-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all.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다시 전개시키고 뒤에 거 계산하면 어차피 all x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x-2분의 1이라는 모양을 뽑아냄으로써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면 앞에 있던 이 부분과 방금 만들어낸 이 부분을 x-2분의 1이라는 괄호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통인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x-2분의 1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x-2분의 1로 묶어버리면 요 앞에 있던 덩어리에서는 2x, qx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던 덩어리에서는 플러스 all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 끝에 남아있는 거 요게 2분의 1 all 이렇게 붙게 된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자 이 부분을 몫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남아있는 부분을 나머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를 쭉 거쳐 가지고 몫과 나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몫과 나머지에 대해서 요런 정도의 문제는 RPM에도 있었고요.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유형이 유형 13이 조립제법이거든요. 조립제법 자체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두 번째 문제 46번 문제 있잖아. 46번 문제만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조립제법을 이용해가지고 fx를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랬죠? 이때 몫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네요. 자, 이 조립제법만 보면 이런 뜻이지. fx를 x 플러스 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6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지금 조립제법이죠. 예술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죠? 요게 나눗셈 당하는 식이고 이걸로 조립제법을 했으니까 x 플러스 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상황이고 자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니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 이런 상황이지.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fx를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모양을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앞자리를 3x 플러스 2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 뒷자리를 뭐라고 바꿔주는 게 적절할까요? 자, 요 앞에 있던 x 플러스 3분의 2가 3x 플러스 2로 지금 변형이 된 상태잖아. 그럼 이거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3을 곱한 상태지, 그치? 그러면 이 뒷자리에 있던 얘는 어떻게 해가지고 쓰는 것이 맞다 그랬지 아까? 여기다가 또 곱하기 3을 하나요?
그럼 안 되지. 이 좌변에 fx 좌변 똑같은데, 여기 좌변 똑같은데 얘한테도 곱하기 3 해놨는데 얘한테도 또 곱하기 3을 하면 곱하기 9가 되는 건데, 그러면 위에 줄에 비해서 훨씬 큰 식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좌변이 똑같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변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지금 곱하기 3을 했으면 뒤에서는 그 변형된 것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3이 들어갔으면 뒤에 괄호에다가는 어떻게 줘야 돼? 그치, 나누기 3 곱하기 3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누기 3을 해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까지의 모양이 윗줄 아랫줄 똑같기 때문에 뒤에 거는 안 건드려도 된다. 뒤에 거는 그냥 냅둬도 된다. 이게 아까 전에 그 유형 12 위쪽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쵸? 자, 그래서 3x 플러스 2로 나눈 몫은 x제곱 빼기 x 플러스 2, 나머지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조립제법을 할 수 있어요 라는 건 이것까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x의 개수가 1이 아닌 요런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몫을 이걸로 한번 나눠줘야 제대로 된 몫이 나온다. 그치? 조립제법에 요거를 3으로 나눠준 게 진짜 몫이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 문제집이 600문제 정도 있다 그랬잖아. 600문제. 600문제를 우리가 소화하고 기출도 풀려면은 하루에 한 적어도 50문제, 많으면 60문제 이 정도씩 소화해줘야지 우리가 기출도 좀 건드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뒷장은 앞부분 나머지 정리는 쉬우니까 그럼 12쪽까지만 우리 오늘 해봅시다. 원래 한 15쪽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자, 12쪽 12, 13, 13까지만 좀 해봅시다. 자, 12쪽으로 가서 항등식은 x에 대해서 항등식이다 그러면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 이런 뜻이지, 그치?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래서 항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푼다. 그런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항등식에서 주로 물어보는 건 이제 이거지. 미정계수법. 그 항등식에 들어가 있는 개수, 뭐 A나 B나 C나 이런 걸 찾는 거, 그걸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미정계수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자, 미정계수법 중에 1번 개수 비교법이 있고, 또 미정계수법 중에 2번 수치 대입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슬기야, 개수 비교법은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수 비교법을 쓰려면 양변을 어떻게 해버려? 원래 같지, 등식이니까.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이거를 내가 개수 비교법을 써가지고 A, B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양은 모양 자체가 개수 비교법을 쓰기 좋은 모양이지. 왜냐면 양변이 다 정리가 끝나 있죠. 그죠? 누구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써 있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써 있잖아. 그러면 그냥 x제곱은 x제곱 비교하고, 여기 x항, 1차항은 1차항끼리 비교하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비교하고, 이게 개수비교법이잖아. 근데 만약에 5번 문제처럼 써있을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는 지금 개수비교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거를 개수비교 하려면 이 우변을 어떻게 해놔야만 돼? 그치, 쫙 전개시켜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개수비교법은 단순한 거죠. 다 전개시켜가지고 딱 1대1로 비교시키는 거, 이게 개수비교법인 거고. 자, 근데 이제 6번 같은 문제에서는 살짝 응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요렇게 생긴 식이 있는데, 요 식이 모든 xy에 대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럼 요거는 항등식 문제의 살짝 변형인 거죠. 자, 이럴 때는 건우야 어떻게 풀었었더라, 이런 거? 요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우리 준혁이 기억나나? 그럼 어떻게 풀었었는지? x 1
x는 그렇지. x는 1 플러스 y다 해가지고 요 식을 활용해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 그치. 밑에 있는 식의 x자리에다가 이거를 대입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하면 대입해서 나온 식은 예린아 그때는 y에 대한 무슨 식이라고 말해도 될까? 항등식이라고 말해도 되지. 그치? 대입하기 전에는 항등식이 아닙니다. 요걸 만족하는 xy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니까. 근데 그 관계식을 활용해가지고 이걸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y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때부터는 y 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다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한번 대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보나 우리 개수 비교할 거니까 이쪽 거 다 뭐 해줘야 돼? 전개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거 전개하면 뭐야, 세보나? 그치. 그리고 뒤에 거 3y 플러스 3 마이너스 14니까 y 세제곱 플러스 3y 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수종아 이 식하고 이 식이 이제 항등식으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완전히 쌍둥이처럼 똑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 a 값이 그냥 몇이고 3이고 그죠? b 값이 몇이고 6이고 c 값은 마이너스 10이고 이런 식으로 a, b를 찾는 거 이게 이제 개수 비교법이죠. 계산하시면 답은 1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수 비교법 말고 또 하나 미정계수법에 해당되는 것이 13쪽에 나오는 수치 대입법이죠. 수치 대입법은 준혁아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x자리에 적당한 걸 집어넣는 거죠. 그지? 근데 요거는 이제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어진 식의 모양이 수치 대입법을 쓰기 적절할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8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을 딱 보면 뭔가 x자리에 뭔가 집어넣고 싶은 숫자들이 막 떠오르잖아. 그지? 세보나 네가 8번을 푼다면 x에 뭐 넣어볼 거야? 0 넣어볼 거예요. 또 1도 넣어볼 거예요. 또 2도 넣어볼 거예요. 그쵸? 그런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간단한 식들이 나오면서 A, B, C가 하나씩 처리가 되거든. 그치? 그래서 요럴 때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써서 푼다. 편한 방법이지만 모든 문제에 쓸 수 있지는 않다. 자, 내려가서 9번 문제 있죠. 9번. 9번은 답은 안 찾을게요. 방법만 한번 생각해봐. 9번 문제에서 내가 A와 B의 값을 찾으려면 이 식의 X자리에 뭘 대입할까만 생각해봐요. 우리 우진이. 자, 우진이가 요거를 풀려고 해. 이 문제는 우진아 개수 비교법으로 푸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개수 비교법은 다 전개해야지 쓸 수 있잖아. 근데 지금은 요 px라고 생긴 이 부분이 어떻게 생긴 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개수 비교법으로는 못 풀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야 돼. 그러면 x자리에 뭘 넣고 싶어요? 1 마이너스 1 맞죠? 그쵸? 수치 대입법을 써서 이 px 부분이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다가는 x에다가 1을 한번 쫙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쫙 대입하고 그치? 요렇게 두 가지를 대입하면 a와 b에 대한 식이 두 개가 얻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로 푸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유형은 그 유형 4번에 항등식에서 개수의 합 구하기. 자, 뭐 10번 문제 같은 이런 거죠. 이렇게 생긴 식에서 이걸 구하래.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해가지고 A14까지 쫙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구해라. 이런 문제는 이 식의 X자리에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 보는 거였는데 김예담 10번을 풀려면 내가 X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자, 봐봐. 여기다 X자리에 이제 1을 집어넣잖아요.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2 빼기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죠.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7제곱은 하고 이쪽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되나?
A0 A 플러스 A1 플러스 플러스 A A2 띵띵띵띵띵 해가지고 A 10 이렇게 생기겠지.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찾고 싶은 값인가? 아니에요. 아니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부호가 풀마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 그치. 그러므로 1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x에다가 1이 아니라 얼마를 넣어야 될까?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어 보면 그러면 좌변은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7제곱 이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우변의 모양이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기 때문에 A0는 그대로지만 요거는 마이너스 A1 요거는 다시 플러스 A2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풀마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마지막은 짝수니까 플러스겠죠? A1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어가지고 요식 하나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10번 문제인 거고 이런 개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 중에서 자 12번 같은 문제 있죠. 12번 같은 문제는 얼마를 대입할까를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시면 됩니다. 10번은 그냥 끝난 거예요. 10번은 이게 답이에요. 이거 2의 7제곱이 답이죠. 그죠? 2의 7제곱이 얼마냐면 128 그치? 그래서 10번은 128이 그냥 답인 거고요. 자 12번 같은 문제로 가서 12번 같은 문제를 풀려면 내가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해야 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문제만 풀면 오늘 끝. 진도 끝.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볼까? 이거는 이제 한 개만 대입해서는 안 되고요. 몇 개 좀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슬기야 얼마를 대입해야 될까? 그죠? 2를 한번 대입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2를 대입하면 요 괄호, 요 x 빼기 1, 요 부분들이 전부 다 1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용한 식이 하나 나올 것 같아. 제일 처음에는 x에다가 2를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2를 대입하면 좌변이 뭐가 되니 슬기야? 마이너스 1 되죠? 그리고 우변이 이제 A0, A1, A2,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A10까지. 자, 이런 식이 하나 얻어지고. 자, 준혁아, 그 다음에 또 대입해야 될 게 뭘까? 1. 자, 1도 물론 필요해요. 1을 이쪽에 써놓을게요. X에다가 1 대입해.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데? 1은 A0 그치. 1은 A A0 하고 뒤에 것 다 날라가죠. 그쵸? 그래서 1은 A0 이런 식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 더 필요해. X에다 얼마 대입해야 될까? 0 맞아요. 0도 한번 대입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 대입해서 나오는 식과 0 대입해서 나오는 식 요거를 잘 활용하는 거고 이것도 마지막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0을 대입하면은 요쪽도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리고 0 대입하면 우변이 뭐가 되지 준혁아? A0 플러스 A2 x 0 대입하면은 여기에 0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뭐 A1 마이너스 A1이 되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A2 플러스 A2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풀마 가겠지? 그럼 마지막에 A10은 부호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 플러스겠죠, 그쵸? 짝수 번째가 짝수 숫자를 갖고 있는 애가 플러스니까 자, 요렇게 되는 식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랑 비슷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요거잖아. 2, 4, 6, 8, 10이 있는 거잖아. 요걸 하기 위해서 이 두 식을 자, 요 두 식을 우진아 어떻게 해야 될까? 요런 비슷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더해요. 맞아요. 두 식을 더합니다. 자, 두 식을 더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런 애들은 지워지겠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이로 인해 지워질 거고, 자 얘네들 제로나 2나 10이나 이런 애들은 두 개씩이 될 거죠. 그래서 A0, A2, A4, 땡땡땡땡, A10까지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 2로 한번 나눕니다. 양변 2로 한번 나누면 마이너스 1은 하고 이 부분이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것만 원하잖아, 그지? 요것만 원하니까 여기 써져 있는 애들 중에서 요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 하나가 빠져야 답인 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버리자? 넘겨버리자. 근데 A0의 값이 1인 것을 아까 찾아놨잖아요. A0가 1이니까 1이 넘어간 거야. 1이 넘어가니까 얘랑 만나서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가 여기에 값하고 같은 거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답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쪽까지 오늘 나갔고요. 지금 아직 시간이 20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뭐 물 마시거나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풉시다. 풀어가지고 뭐 중간에 막히는 문제 있으면 나와서 질문하시면 되고, 지금 남은 시간 풀어보고 안 되는 것들은 우리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13쪽까지 한번 풀어와 봅시다.